오늘은 멘델의 유전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입니다. 용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번 수업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유전입니다. 유전은 뭐냐면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 얘를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형질이 뭐냐면 이거는 생김새 뭐 그런 것들이겠죠. 생물이 지니고 있는 뭐 표면적 특성 이런 것들을 형질이라고 합니다. 대립형질, 얘는 뭐냐면 한 가지 형질에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이에요. 얘가 뭐냐 하면 모양이라 하면 주름진 거, 둥근 거, 그리고 대립형질이라 하니까 귓불이 떨어진 거, 안 떨어진 거, 그리고 생맹, 정상 뭐 이런 것들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쌍꺼풀, 귓불, 혀마리 뭐 그런 것들. 그 다음 뭐 두 개는 동시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표현형과 유전자형.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발현된 형질을 표현형이라고 하고요. 유전자형은 가지고 있는 유전자 특징을 문자로 표현한 거죠. 얘를 우리는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다음 자가수분, 타가수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가수분이 뭐냐면 같은 그루에 있는 암실머리에 수분이라 하면 수분 꽃이 이렇게 있어요. 꽃가루가 이렇게 암실머리 위에 올라갔을 때 얘를 수분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따라서 충매와 풍매와 뭐 그런 것들을 따로 나누기도 하죠. 유전은 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엄마의 반쪽 유전자와 아빠의 반쪽 유전자가 이렇게 나에게 오는 거죠. 이렇게 자가수분, 타가수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가수분은 자기 꽃에서 모두 해결. 타가수분은 이렇게 가는 거죠. 꽃가루가 이 꽃 저 꽃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표현형과 유전자형. 나는 키가 커요. 180cm예요. 하지만 내 유전자형의 반은 메소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게 표현형은 정상이지만 유전자형은 메소증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걸 잘 구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 멘델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시잖아요. 옛날 할아버지고요. 이렇게 수도승 같이 하는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이렇게 빵모자 쓰고 이렇게 이런 할아버지. 예수님 같이 그렸지만 그래도 자, 멘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멘델은 유전학이라는 기초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모든 생물학과에서는 멘델 유전학을 꼭 배우고 가는 거죠. 물론 지금에 맞지 않는 그런 패턴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원리, 기초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변화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멘델이 닦아놓은 그런 업적들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그 전에 멘델 하면은 이걸 꼭 배워야 돼요. 잡종과 순종. 엄마한테 반, 아빠한테 반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게 순종. 뭐 R이면 RR, 엄마 거 반, 아빠 거 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순종입니다. 잡종은 유전자형이 불일치하는 거죠. RR 이거 하나밖에 없겠네. 또 Y 이런 것들. 우리는 순종일까요, 잡종일까요? 의미 없습니다. 예, 의미 없어요. 순종이 더 나빠요. 왜냐하면 열성 유전자가 생존에 불리한 유전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잡종이 더 나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게 혼혈이죠. 혼혈. 잡종우성이라는 게 있어요. 잡종우성, 잡종우위. 뭐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섞일수록 좋은 유전자가 많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병은 잘 안 걸려요. 개로 미루어서 한번 보죠. 개는 순종은 정말로 면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해요. 근데 잡종은 오래 살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자연적, 뭐 환경적 이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면역력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잡종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뛰어나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예. 일단 우리는 얘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완두콩, 완두, 짜장면 집에서 올려주었던 그런 완두콩. 요즘은 안 올려주죠. 맛이 없으니까. 이런 거 완두. 멘델 선생님은 완두를 유전학 재료로 선정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 기르기 재배가 용이합니다. 잘 자라요. 2번, 3번 나와요. 종자가. 그리고 두 번째, 자손이 많아요. 콩 수가 많아요. 그리고 유전 형질이 단순해요. 그리고 교배가 자유로워요. 그리고 세대가 짧아요. 그러면 요거 비교 한번 해보죠. 사람은 유전학적 재료로 어떨까요? 첫 번째, 완두콩이랑 정반대인 게 사람이에요. 키우기 쉽지 않아요. 두 번째, 자손수가 적어요. 그리고 유전 형질이 굉장히 복잡해요. 많이 복잡. 그리고 뭐 독립적으로 나오는 것도 없어요. 다 영향을 줘요. 그리고 교배가 어려워. 왜냐하면 식물의 자가 수분의 개념은 동물의 형제와 결혼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 거 똑같죠. 그래서 안 돼요. 세대가 길다. 자, 이래서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최악이에요. 최악. 유전 연구로는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사람 가지고 유전 연구하다가는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를 봐야 되는데, 그 다음 세대 나오려고 30년 걸려야 되는데 굶어 죽죠. 누가 그런 돈을 대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유전 연구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멘델 선생님은 현명하게 완두를 선택했던 거죠. 그죠? 어쨌든 그래요. 일단 봅시다. 첫 번째, 이거 행하네요. 우회라 법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분리의 법칙도 이렇게. 우회라 법칙은 잡종일 때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에 배웠던 게 뭐냐면 순종과, 자, 순종은 대립 형질을 몇 가지만 써볼게요. 둥근, 주름진, 그리고 노란과 초록.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완두입니다. 완두. 둥근 걸 라운드, 주름진 걸 러프, 옐로우, 스몰 Y 이렇게 해볼게요.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순종은 똑같은 걸로, 엄마 아빠가 똑같은 거 이렇게 엄마 아빠가 같은 형질, 둘 다 같은 형질을 갖고 있는 거를 모두 순종이라고 합니다. 잡종은 다른 거죠. 이렇게. 근데 일단 순종끼리 교배를 시켜요. 둥근 것과 주름진 순종끼리 교배를 시켜요. 그래서 뭐밖에 안 나올까요? 반조각이니까 여기 반 해서 여기 나오죠. 얘를 1호 F1 잡종 1대라고 해요. 근데 여기는 둥근 것과 주름진 거를 같이 교배시키면 뭐밖에 안 나오냐면 잡종 1대에 이거밖에 안 나와요. 둥근 거. 그래서 얘가 이렇게 둥근 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를 잡종 2대 자가수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RR 곱하기 RR 이렇게 나옵니다. 분리법칙은 일정 개수만큼 나오는 게 분리법칙이에요. 분리법칙 이런 것도 잡종 2대 한번 봅시다. 잡종 2대에는 너무 피곤해. 나올 수 있는 유전자 개수가 뭐냐면 R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R 요거밖에 없죠. 이 조합을 이렇게 해보죠. RR 이렇게 나옵니다. 잡종 2대에는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건 순종, 잡종, 그리고 잡종 1대, 잡종 2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분리의 법칙이에요. 얘는 뭐냐면 유전자가 각각 이렇게 반반 있죠. 근데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정확하게 딱 쪼개져서 얘 반쪽, 얘 반쪽으로 생식세포가 이렇게 나눠져서 분리가 된다는 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다른 생식세포와 재조합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게 분리의 법칙이고, 옛날에 독립의 법칙이라고 있었어요. 독립의 법칙. 지금 없어요. 얘는 뭐냐면 유전자끼리, 자, 각각 유전자가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 깔끔하게 유전된다. 얘가 독립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거 다 틀렸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얘하고 대립되는 게 연관이라는 패키지 개념이에요. 유전자가 하나만 각각 유전되는 게 아니고 뭐 정신지체 오면 심장병 같이 오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같이 오는,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패키지로 온다라는 게 독립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열의 법칙. 우열의 법칙. 그럼 우성과 열성은 어떻게 구분해요? 한번 구분해 봅시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성은 잡종일 때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뒤늦게 나오는 거겠지. 열성은 언제 나와요? 그러면은 순종일 때만 나와요. 순종일 때. 그러면 사람 같은 경우는 순종을 어떻게 만들까요? 가족끼리 가족 간 교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있긴 해요. 동성동본 뭐 그런 거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너무 나라에서 막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허용이 된다고 해요. 뭐 사촌인가 오촌인가 뭐 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열의 법칙 그거예요. 잡종일 때 순종끼리 결합했을 때 먼저 나오는 성질, 그런 게 우열의 법칙입니다. 태풍이 불어오고 있어요. 완전 복잡하네요. 오늘은 뭐 그림보다는 텍스트가 너무 많은데 뭐 이런 날도 있죠. 뭐. 예. 자,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 뭐 우열의 법칙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것들을 한번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완두콩의 성질에는 모양과 색이 있어요. 모양은 둥근과 거친이 있고요. 색은 노랑과 초록이 있습니다. 자, 먼저 잡종, 순종, 그리고 우성, 열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요게 혼합되어집니다. 지금 파트에서. 그래서 수업을 잘 들으셔야지 다음 파트를 이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성, 순종. 유전형으로 우성 아이들은 대문자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엄마 아빠 같은 거, 같은 알파벳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 하나. RR. 얘 순종일까요? 아니면 잡종일까요? 그리고 우성일까요? 열성일까요? 얘들 어떻게 하냐? 똑같으니까 순종이겠죠? 그죠? 그리고 대문자야. 그러니까 우성이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우성, 순종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더. R과 R 이렇게. 그럼 얘는 뭐겠어요? 일단 우성이에요, 열성이에요? 모르죠? 두 개 다 같이 있잖아. 그래서 우성, 열성 의미가 없어요. 근데 유전자 조합이 어때요? 다른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잡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것도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순종이죠. 근데 우성이 열성이에요. 소문자니까 열성, 순종이라는 거죠. 자, 시작을 해보죠.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요? 우성, 순종. 얘는 열성, 순종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얘한테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뭐밖에 없어요? R밖에 없죠. 그죠? 반 갈라지니까 이렇게 반이 갈라져요.
위에도 이렇게 반이 갈라져서 한 패턴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뭐밖에 안 나올까요? 요거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총 조합은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죠. 얘를 우리는 잡종 1대라고 해요. 얘는 순종이었죠. 순종. 그래서 얘네들을 자가 교배시켜요. 그러면 R과 R과 이렇게. 그러면 얘에서 나올 수 있는 생리세포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없죠. 얘도 몇 가지? 이렇게 조합을 아까 전장에서 썼듯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잡종끼리 했을 때는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얘가 나오죠. 열성 순종.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검정 교배라는 게 있어요. 둥근 어떤 콩이 있어요. 둥근 콩. 근데 얘가 열성인지 잡종인지 순종인지 알고 싶어. 그래서 잡종인지 순종인지 알고 싶어서 결합을 시켜요. 어떻게 결합을 시키냐면 열성 순종과 결합을 시켜요. RR. 그럼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죠? 먼저 둥근 콩이 순종일 경우예요. 그러면은 얘가 RR이겠죠. 그래서 열성 순종이랑 했을 때 뭐밖에 안 나와요? 둥근 콩밖에 안 나와요. 잡종일 때 둥근 콩만 나옴. 근데 잡종이래. 잡종일 경우는 얘가 만약에 이거야. 그러면은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뭐가 나와요? 열성 순종이 나오는 거죠. 검정 교배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교배를 했는데 열성 순종이 나왔어. 그러면 교배한 아이는 잡종인 걸로 판단나죠. 근데 우성인자만 나왔어. 그러면 얘는 순종인 거죠. 단순하죠. 한 가지만 더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둥근 거랑 주름진 거랑 같이 나왔어. 자, 그게 아니죠. 둥근 거랑 색깔이 있는 거랑 같이 교배를 시켜. 그럼 얘는 우성, 순종, 대문자끼리. 그리고 얘는 열성, 순종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 분류의 법칙에 의해서 생식세포의 가지수는 뭐밖에 없을까요? 얘는 요거밖에 없겠죠. 반반 이렇게. 얘도 RY 요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네가 교배되면은 RR, Y, Y. 얘가 잡종일 때, 잡종 2대 교배를 하면은 RR, Y, Y 곱하기. 자,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올까요? 얘한테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가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RY,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이렇게 네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조합, 그리고 얘네들의 조합, 그리고 얘네들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무 원시적이니까 좀 우리는 표를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가지수 RY, 라지 R, 스몰 y 이렇게 가지수가 나오죠. 그러면은 얘는 노란색 RR, YY. 얘도 노란색 RR, YY. 얘도 노란색 둥근. 얘도 노란색. 그리고 얘도 R, 라지 R, 라지 R, 라지 R. 자, 이런 패턴을 가져요. 라지 R이 있으면은 무조건 둥근. 스몰 R만 있으면 무조건 주름진. 라지 Y가 있으면 무조건 노란색. 스몰 Y만 두 개 있으면은 초록색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9대 3대 3대 1, 뭐 이렇게 동리의 법칙과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비슷한 비율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